이제 두 번째 마스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토론. 첫 번째 토론과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경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요. 이 사실상의 정책 토론인 셈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장동혁 후보부터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을 가동해서 어떻게든 무리한 수사를 해서라도 결국 정당 해산으로 가고, 그런 정당 해산으로 그리고 특검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총선까지 치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에 이 정당 해산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먼저 알리겠습니다. 알려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당 해산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특별한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이런 통진당 이런 거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야당을 해산한다는 이런 유례 없는 역사적 폭거다, 그걸 알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게 되면 일당 독재가 돼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와 똑같아지는 암흑천지로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모여서 이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또 행정적인 네, 알겠습니다. 절차, 또 모든 국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예, 또 국민들과 다 같이 모여서 또 반대 운동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당 해산 논리 자체가 저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보면 정당 해산을 하려면 어떤 행위가 그 정당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특검에서 그 당시 원내 지도부가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결시키려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본회의장이 있었고 의원들 단톡방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표결 방해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연결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드렸지만 이 정당 해산은 지금 헌법재판소법상 정부, 즉 결국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 해산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통령께 역풍이 올 것 같아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하면, 대통령이 하면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도 국회에서 하려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당 해산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국회 다수 193석의 다수의 횡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193석의 다수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도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도 이것이 법리에 맞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이 하게 되면 결국 역풍이 와서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늘 탄핵도 하고 하지만 어떤 책임도 안 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께 부끄러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도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이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그 불법적인 일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안이한 생각.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싸워 나가려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원내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내에서 지금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에 대해서 대응되는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즉 결국 이런 투쟁들의 기본은 원내에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원내 싸움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다른 국민들과 연대해서 싸우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위기 상황, 특히 입법에 의한 여당의 폭거가 있을 때는 원내의 당 대표가 나와서 원내에서 구신점을 가지고 싸우면서 외부 세력과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원내 대표가 아니었습니까? 원내에서 다 당 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당대표 아니었던 분들이 있고, 이 직전에 한동훈 대표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야기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원내에 당대표가 있었지만 이런 원내에서의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싸움이나 그 공통점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되지 않았고 장동영 후보님, 네. 그 공통점은 황교안 대표나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3번이나 했습니다. 장동영 후보보다 국회의원 더 오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싸우거나 이렇게 싸우겠다 저렇게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예전의 방식으로 예전의 방식이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국회에서 저는 아니 제가 왜 아니 선진화법을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원내 당대표가 아니라면 아니, 제가 원내에서 왜 옛날 어떻게 소통을 국회에서- 하고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원내에서 싸워야지. 어떻게 소통을 하고 네. 원내에서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물론 원외의 당대표 후보들께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충분히 소통하고 원내 구심점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여지껏 원외 당대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원내 구심점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 제대로 말씀 싸우지 드리자면, 못한다고 하는 경험만 예. 쌓았고 결국 제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예. 질문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까? 우리 장동영 후보가 오래 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오래 하고 안 하고의 저는 문제가 국회의원 아니라 10년 이상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아니, 후보님. 아니. 국회를 저를 보고 국회의원 지금 몇 년 하지도 않은 분이 이제 3년 아니요. 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자꾸 3년밖에 안 되는 분이 저보고 10년 한 아니요, 사람 야,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국회 경험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에 있어야 원내 의원들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원내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싸우는 전략을 세우고 원내에서 싸움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을 바탕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원외 세력들과 합쳐서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원내냐 제가 답변할 수가 원내냐 조금.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예. 경험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이 저를 보고 원내에 있다 그러시는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지금 필리버스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이 그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원내 이 싸움은 잘 안 제30점 된다고 하는 주셔야죠. 것을 스스로 저한테 인정하고 계신 30점 거잖아요.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만 이게 소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 원내 투쟁만으로는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제 김문수 후보 차례로 이제 두 번째 마스터론 다시 이어갈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경제 좀 더 그 부분에 포커스와 집중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재명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주도권 이재명 지금 이제 집권한 지가 2달 좀 넘었습니다만은 석 달도 안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기본적으로 반미 정권입니다.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주의자들이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정청래 다 반미주의자들입니다. 이 반미주의자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친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북한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합니다. 지금 북한에 풍선도 보내지 말자, 또 방송도 하지 말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축소하자, 뭐 북한의 핵은 그래도 인정해야 된다.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봐서 대화를 통해서 줄이자. 이런 핵에 망측한 이야기를 하는 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친중, 반일 이런 것들이 다 겸해져 있고 또 반기업 정당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전부 다 지금 세금도 올리고 또 노란봉투법도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 기업은 정리를 못하도록 해주실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원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원내만 힘으로 예.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질문.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내의 힘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막고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원내가 힘이 되고 거기에서 구심점을 만들어서 원외에 밖에 있는 분들과 연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싸움들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것입니다. 원내가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특히 반미 이런 부분은 실제로 미국하고도 관계를 많이 해서 이 한미 동맹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다 이런 부분을 알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 맞는 고립되게
투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자기 재판 5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사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 전부 유죄로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수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5개 이것을 계속해라고 촉구하는 이런 국민 서명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이거는 원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 설득해서 국민들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반미, 뭐 친중, 친북 이런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자료 제출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뭐 필리버스터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원내에서 기본적으로 싸움을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본이 된 바탕 위에서 밖에 있는 세력들까지 모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특검이 3개 있는데 이 3개 특검이 인권 탄압이 극심합니다. 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4분만 인권 탄압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인권 탄압만이 아니라 순복음교회에 압수수색을 간다든지 또 지금 극동방송에 압수수색 간다든지 아무 사건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국민의힘에 또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하러 오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인권 탄압 또 정치 탄압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다들 의문사를 많이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유한기 처장이나 김문기 처장 또 뭐 이병철 씨 변호사비 대납한 사건 또 법인카드 유용 문제 때문에 김현욱 씨 또 전영수 전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의문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도 하지만 국회 밖에 있는 변호사들이든지 또 인권관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힘만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뭐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런 TF를 만들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의원들이 참여하고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밖에 분들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원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특히 장동영 후보께서 우리 국회의원이라야 당대표를 할 수 있다. 뭐 국회의원 소수당의 그 당대표를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이런 거 좋은데 절대로 좁게 국회만을 가지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를 막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만이 아니라 일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권 탄압 같은 거는 인권 단체가 또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압을 받았다면 교회하고도 또 협력을 하고 또 인권 탄압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미국 같은 데 인권 기관이라든지 휴먼 라이트 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엔 인권위원회나 유럽이든지 이런 많은 그런 국제적인 연대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꼭 그게 원내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그냥 계속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내가 기본이 되고 밖에 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계속 자꾸 원내에서만 할 거냐.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힘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이런 독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120%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감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인권 문제라든지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이 많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고문도 당해보고 감옥에도 있어보고 많은 인권 침해 사례도 많이 겪어보고 또 외국에서도 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가져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내가 아니니까 당신은 대표를 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원내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거의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과도한 그런 판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장동혁 후보께서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후보께서 웃음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 두 번의 마스토론 이번에는 정책 토론식으로 해서 두 번째 마스토론을 진행해 봤는데